네, 리포트 뽀개기로 자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리포트 두 가지 종목을 저희가 선별해 봤고요. 실적 시즌이니까 또 실적에 대한 리뷰가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첫 번째 리포트 발굴해 보겠습니다. 기회비용 증가, 아모레퍼시픽 갖고 오셨는데 IBK 투자증권 안정 애널리스트가 작성을 했네요. 낮아진 기대치에도 불구하고 또 영업이익이 거기서 19% 하회했다. 중국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내용을 봤을 때는 정말 안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안 좋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고 지난주에는 LG생활건강, 그죠? 굉장히 이제 크게 낙폭을 보이면서 화장품주들의 조정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안타깝고 좀 개인 투자자들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아니 화장품주 분명히 1분기, 2분기에는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19 관련주로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맞아요.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매수세도 굉장히 강했었고 그리고 올라오는 지금 상승 폭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뚜껑을 열고 보니까 결국 이제 실적은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 특히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를 굉장히 많이 낮췄음에도 그 기대치조차도 달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의 조정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또 한 가지 더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지금 화장품주들이 힘을 못 내는 것은 우리나라 이 K뷰티가 가장 큰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곳은 사실은 면세 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나왔냐면 중국 내에서 온라인 판매에 대한 경쟁 심화 부분에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도 예전에는 오프라인 매장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이 온라인에서의 판매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시장 내에서의 온라인 시장 점유율을 지금 크게 확보하지 못하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조금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오늘 굉장히 좋지 못한 리포트와 함께 최근의 주가의 모습 그리고 오늘의 주가의 모습도 굉장히 저는 실망스럽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다른 의견을 오늘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저 듣고 싶어요. 네. 뭐죠? 그냥 역발상적인 좀 측면 생각해 봤을 때 네. 가장 공포스러울 때 가장 무서울 때 사실 주식을 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아모레퍼시픽은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결국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화장품주들의 실적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바 저는 이번에 조정 그리고 이번 레포트로 인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 봐도 괜찮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주가가 많이 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더 가져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그리고 저는 신규 매수도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지켜서 들어가 주신다라고 했을 때는요. 굉장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화장품주를 예의주시했던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서 한알령이라는 피해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셨고 맞아요. 오랜 기간 힘들어하셨고 좀 회복되려고 하니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조정의 기간이 정말 길었던 길었어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아직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길게 보시거나 혹은 그냥 꾸준히 두고 보자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목표 주가가 28만 원에 투자 의견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김태성 팀장님도 안 좋은 건 맞지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보유자분들도 많을 테니까 보유자 영역 그리고 신규 접근으로도 한번 차트 분석해 볼게요. 네, 일단 이 레포트를 쓰신 분도 제목 헤드라인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내용도 좋지 않은 내용이 많지만 결국 바이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평가를 내렸어요. 네. 저도 그 말에 오늘 굉장히 이제 공감하는 바이고 지금 사실 떨어지고 있는 칼날을 잡는 그 모양새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는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부터 20만 원 가격까지의 추가적인 조정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분할 매수를 해보자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저는 충분히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 각도가 나오게 된다면 목표가는 레포트에서보다 더 높은 목표가 30만 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대신에 만약에 여기서 20만 원에서 23만 원 매수 밴드 안에서 계속 분할 매수를 했는데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18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고, 일단 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쪽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화장품 섹터 내에 지금 미국 시장 온라인 판매에서 가장 강점을 보인 잉글우드렉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화장품 산업 전체적으로 부정적이다라기보다는 이게 단일 기업별로 충분히 이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모레퍼시픽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를 기대하면서 화장품주가 한 차례 또 최근에 시세가 그쵸. 나왔는데, 그때 특징이 중화권보다는 미국 시장에 맞아요. 많이 진출이 되어 있고 거기서 매출이 잡히고 있는 기업들이 더 주가 상승이 그쵸. 컸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리포트 별점 마무리해 볼게요. 네, 일단 뭐 별점은요, 4점. 굉장히 저는 좋게 드렸습니다. 네. 이유는 굉장히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이제 별점 5점 만점을 다 드리기엔 부담스러운 것은 중국과의 온라인 이 판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엇인가, 새로운 이 재료 뉴스가 나와야 된다라는 네.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삼성 SDS가 생각나네요. 그렇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맞아요. 그래도 지금이 우리가 가격적으로 접근하기엔 부담이 덜한 종목이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좀 유사한 패턴의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어떠한 패턴이냐면, 뭐 예전에는 제가 박스권 돌파하는 종목군들 되게 많이 가져왔었는데 네, 맞아요. 여기서 가면 더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 뭐 지수의 조정이 이제부터 나온다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올라간 종목들에게서 차익 실현 욕구가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 오히려 또 이제 그러한 종목군들에서 차익 매도돼서 나온 현금은 또 저가의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의 매기세가 붙어줄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전략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모레퍼시픽으로 정리해 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도 저희가 발굴해 왔습니다. 김태성 팀장님이 선택한 리포트는 LG 디스플레이예요. OLED의 미래를 보자 유진투자증권 노경탁 애널리스트가 작성을 했고요. TV 부분의 실적이 크게 개선됐고 IT용 패널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 POLED를 어떤 분들은 이거 오타가 아닐까, 저희가 그렇죠.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되는 분야가 생겼어요. 이 대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일단 LG 디스플레이를 이야기하면서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아니 왜 LG그룹 이야기하면서 삼성 이야기를 하냐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내놓은 실적 안에서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본 것은 이 백색 가전의 이 판매량, 백색 가전의 매출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맞아요. 네, 삼성전자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비스포크 라인업을 통해서 많은 제품들을 지금 팔고 있죠. 너무 예쁘죠? 그렇죠. 그러면 LG그룹의 LG전자는 또 무엇을 팔고 있죠? 오브젝 라인업이라고 해서 또 오브젝 라인업만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고 그것 네. 또한 시장에서 굉장히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가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대형, 소형, 중형 이 텔레비의 이제 수요도 늘어났기에 그에 따른 수혜를 실적적으로 가장 큰 모멘텀을 삼아서 LG 디스플레이가 좋은 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가장 걱정이 됐었던 것은 OLED 패널에 대한 가격 하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오면서 OLED 패널 가격이 다시 한번 바닥을 짚고 올라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충분히 영업 마진율에 대한 부분도 저는 높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그 다음 결국에 이제 OLED라고 하는 이 사업 자체가 예전에는 일부 제품에게만 적용이 되었다면 이제는요 노트북, 뭐 TV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에 나오는 신규 모바일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LG 디스플레이의 성과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실적, LG 디스플레이의 이 OLED 수요 증가로 인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지금 가져갈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뭐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는 굉장히 좋지 않은데 또 주식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소비가 굉장히 또 높아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이 지금 잘 팔리고 있기에 저는 그에 따른 특혜를 또 LG 디스플레이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하반기에 한 가지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이 LCD 패널이 올해 이제 좀 많이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가격이요. 네, 네. 그죠. 근데 이제 너무 빠르게 올라온 이 LCD 패널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조금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외부의 충격 요인만 나타나지 않을 시에는 LG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LG전자라든지 뭐 이러한 쪽은 충분히 계속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32,000원 투자 의견 매수 나왔는데요.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가 가전제품 이야기하면서 제가 비스포크 너무 예뻐요라고 그렇죠. 하니까 PD님이 그 가전제품 예뻐 보일 땐 시집갈 때가 됐대요. 어. 저 나중에 시집갈 때 우리 PD님이 혼수를 하나 주시지 않을까 네. 기대를 보면서 LG 디스플레이 차트 한번 네. 저희가 가격 전략 세워보죠. 네, 일단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네. 조정 시에 저는 계속해서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조정 시 매수요. 네, 조정 시에 저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 혼수 얘기가 머릿속에 지금 떠돌아서 제가 지금 매수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네. 일단은 22,500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2만 원까지 이제 조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어도 저는 분할해서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를 제시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수년 동안, 뭐 최근에 5개월, 6개월 동안은 바짝 올라오긴 했지만 맞아요. 진짜 차트를 주봉상,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수년 동안 조정을 받았던 3만 원이 기업이만큼 위기였어요, 항상. 네. 굉장히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아직 올라온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손절가는 크게 의미가 없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35,000원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 대신에 단기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렵고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18,000원 그리고 네. 목표 주가는 3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리포트에 대한 별점은 몇 점일까요? 네, 일단 5점 중에 4점을 좀 드렸는데요. 아니, 이 정도면 5점 중에 5점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일단 제가 한 점을, 별 하나를 좀 뺀 이유는요. 앞서서도 말씀드린 LCD 가격 변동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정이 조금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 하나를 뺀 것이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점은 5점 만점에 4점으로 마무리해 보겠고요. 제가 나중에 결혼할 때 네. 우리 피디님한테는 비스포크, 여기는 오브제 받아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외에 또 공략주로 우리가 돈을 벌어봐야겠어요. 어떤 공략주 갖고 오셨는지요? 네, 오브제 제품을 살 정도로 좋은 종목을 이제 골라봐야 되겠죠? 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코스모 화학이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뭐 전기차 관련주,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뭐 이번 달뿐만 아니고요.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진짜 1년 혹은 1년 넘게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고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던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안에서도 아직까지는 크게 시세를 받지 못한 기업들이 저는 존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안에서 코스모 화학이라는 기업을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모 에코캠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가 이 황산 코발트를 이제 취급을 하는데 이 황산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음극재, 양극재에 모두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향후의 실적 성장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고객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지금 수주 계약을 하고 있는 지금 코스모 화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눈에 보이는 실적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보면 뭐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가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굉장히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맞춘 상황이 아닐까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서 상승을 하면 제가 이제 앵커님께 오브제 라인업을 사드릴 수 있을 것 같죠. 네. 네,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종가에 매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게 된다면요. 15,000원 그 이상도 저는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제 15,000원을 목표가를 잡아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11,000원이라고 하는 박스권 하단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코스모 화학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15,000원, 손절가 11,000원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돈 벌러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